안녕 가재들! 오늘은 변호사로 돌아온 킴변이에요.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제가 이제 민사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부동산, 재산 같은 일을 하면서 많이 상담이 들어온 부분인데 요새 특히나 대학생이나 취준생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나 이런 법적 허점들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옛날에 전세 사기 그런 유형과는 굉장히 다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거래 형태처럼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세 기간이 만료해서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이걸 돌려받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바로 요새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법률 상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무자본 전세 투기 수법이에요. 일명 갭투자 사기라고도 불리는 유형이죠.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곳에 주택을 여러 채 이렇게 사들여서 결국에는 보증금을 떼먹는 그런 수법이에요. 이런 갭투자 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기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아주 일반적인 갭투자 사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갭투자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어떤 한 빌라의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 A씨가 있었어요. 잘 살고 있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기 2달 전쯤 집주인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게 돼요. 지금 집을 팔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보증금은 그 새로 들어온 집주인한테 달라 그러면 돼. 그래서 이 청년 A씨는 남은 전세 기간을 채우고 전세 기간이 만료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새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렇게 청년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요, 청년 A씨가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새 주인이요, 이 빌라를 전세가보다 낮은 값에 매매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해서 오히려 옛 집주인에게 500만 원을 받으면서 건물을 매입한 것을 알게 됐어요. 갭투자 사기 유형은요,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 기존에 있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이런 것들의 총합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이런 걸 바로 이제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깡통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 전세나 대출이 끼어 있는 주택을 전 집주인으로부터 헐값 또는 무자본으로, 아니면은 이런 사례와 같이 오히려 돈을 받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깡통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이 보증금을 다 반환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대학생 B씨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아주 새내기예요. 아주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 대학가 주변에 빌라에 전세를 얻어서 금요일에 바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이 B씨가 이제 금요일날 저녁까지 이사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전입신고를 이제 토요일, 일요일 못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B씨는 이제 전입신고도 맞춰놓고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후쯤에요, 갑자기 집이 넘어가게 될 거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전입신고도 해놨고 뭐 이사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문제될 거 없지 않나 하고 알아보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알고 보니까 전입신고를 한 날 월요일 날 그때 근저당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B씨는 배당 순위에 밀려서 보증금을 결국 반환받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이제 대항력의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거는 이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데 거기 플러스해서요,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취득을 하려면요,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두셔야 돼요. 아까 사례로 돌아가 보면 대항력 다 갖췄죠. 이사했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도 받아둬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태인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전입신고를 하면요 그 이길 다음날 00시 00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타에 매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갖추어지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대항력 요건을 확인하고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다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정말 아직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기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신혼부부 C씨는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이제 전셋집을 찾다가요. 깨끗한 신축 빌라에다가 그 다음에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계약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등기부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근저당도 없고 그 다음에 집주인도 이 소유주로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등기부에 조금 낯선 문구가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수탁자 땡땡 신탁회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C씨는요. 집주인한테 물었어요. 요거는 수탁자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뭔가요? 우리가 부동산이 좀 몇 개 되잖아. 그래서 신탁회사에 관리 맡겨둔 거야. 보증금 압류당할 일도 없어서 요새 많이들 이렇게 해. 안전해. 그렇군요. 그래서 신혼부부 C씨는요. 계약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했죠. 그런데요. 며칠 뒤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신탁회사로부터 퇴거를 하라는 통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C씨는요.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퇴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신탁 사기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신탁이라는 건요, 이제 익히 들었던 그런 명의 신탁과는 조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우선 알아두시고 들어갈게요. 사실 신탁 안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개 신탁은 담보 신탁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근저당, 대출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집주인이 형식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 신탁이요. 일반 담보대출, 근저당 이런 것들과 다른 게 뭐냐면요. 법적으로 이 수탁자가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이 소유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례에서는 그 집주인이 있는데 그 등기부를 보면 이 수탁자인 땡땡 신탁회사가 따로 있었죠. 그런데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신탁회사가 소유권자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집주인은 뭘까요? 이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집주인은요, 무권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무권환자인 집주인과의 전월세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겠죠. 지금부터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률 상식이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등기부 확인은 정말 필수예요. 등기부를요, 직접 떼셔서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등기부 보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라든지 확정일자 이런 요건들을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요건들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택인도, 주택인도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들어감과 동시에 전입신고도 바로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바로 받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바뀔 때 그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세입자들은 그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무자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이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받기가 어렵겠다라고 되는 경우, 특히나 아까 전에 이제 전세 사기 유형에서 소개해드렸던 갭 투자 사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집이 양도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전 집주인한테 이의를 제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바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게 있어요. 여기에 가입해 두시는 게 안전하겠죠.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세 계약이 해지됐거나 또는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야겠죠. 이렇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그런 보증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 유형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사기를 위한 집이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집을 구하고 나서가 아닌 집을 구할 때 그 당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염두에 두고 가입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제 보증이행 청구를 할 때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요. 보증이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택임차권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는 반드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삿짐을 빼면 안 되고요. 전입신고 다른 데로 바꿔놓으면 안 되고요. 확정일자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집이 경매로 들어갔다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집주인한테 전세 계약이 종료됐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통지해야 되고 이게 집주인한테 도달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이런 증빙서류의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등기 도달 내역 이런 것들로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문자나 카톡으로 통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주인의 어떤 답신 내역 이런 것들도 이제 도달했다는 증거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전화를 한 경우에는 녹취록 이런 것들도 당연히 증빙 서류의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잘 챙겨두셔야 결국에는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최근에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로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률 상식이나 제도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익히셔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